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네, 공감이 되지 않나요? 네, 정말 정치 혐오증이 걸려가지고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치 혐오증이 걸려가지고 아주 정치인들만 보면 너무 싫고 그 TV에 정치인들만 나오면은 저는 TV를 꺼버렸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정치인들이 싫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 그 4년을 활동을 하면서 또 정당 활동들을 하면서 정치계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정치계를 너무 싫어했는데 그 대가는 진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뭐 이제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간혹 보다 보면은 진짜 무책임하고 비리 저지르고 뭐 LH 공사도 보면은 엄청난 비리 저지르고 이런 거 보면은 국민들이 정치에 정치를 외면한 그 대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그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투표권자 연령도 낮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성이 깨어나야 돼요. 네, 맹목적인 개인 숭배라든지 뭐 김일성 숭배하듯이 또 마오쩌둥 숭배하듯이 히틀러 숭배하듯이 또 폴포트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 200만 명을 학살했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숭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천황제,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신이다 그랬거든요. 천황을. 그리고 그냥 숭배를 했습니다. 숭배를 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하고 천황이 인간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게 이렇게 유튜브가 있는 게 참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 대학원, 이러한 뭐 선진정치대학원, 뭐 국익대학원 이런 과정을 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초등학생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함께 공감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또 서로 비판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이성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의식이 개혁된다라는 것이죠. 의식이 혁명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치에 외면한 외면을 한 대가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에 진짜 과거에 보면은 국민들을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학력고사를 본 그러한 세대인데 학력고사 볼 때 보면은 창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뭐 거북선 언제 만들었나, 물론 거북선 언제 만들었나도 중요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고 또 언제 만들었고는 기본적 지식이고 그 거북선보다 더 좋은 그러한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뭐 하늘을 나는 거북선, 그러면서 육지로 가고 하늘도 날고 바다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북선을 만들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창의적인 그러한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교육을 하게 되면은 독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고사를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졸업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능력, 그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비판적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개인 숭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뇌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 마오쩌둥에게 세뇌당한 그러한 홍위병들이 진짜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보다 사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도 보면은 부모를 버려버리거든요. 그 이제 사상이 완전히 생각이 다 그냥 세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도 부모가 주는 생명은 그거는 그냥 육체적 생명에 불과한 거고 김일성 수령, 아바이 수령이 주시는 그런 사회 정치적 생명이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게 영생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 생활을 해야 되고 당에 충성해야 된다 해갖고 그 당은 수령이 다스리고 이런 식의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별로 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정치인이라기보다 사이비 교주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로서 정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천황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현인 신이다 하면서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면서 천황, 하늘 황제다. 그러면서 만주국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고종 황제를 집어삼켜버리고 아주 기세등등해가지고 미국하고 전쟁하다가 결국에는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리고도 신사에다가 참배해가지고 죽으면 신이 된다 해가지고 신사참배, 야스쿠니 참배를 통해서 그냥 젊은이들이 자살 폭격을 하게끔 만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성교육을 해야 된다. 이성교육. 그래서 끊임없이 이성적인 철학적인 고민들을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뭐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제가 진짜 제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플라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초등학생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이 정치대학원 그러니까 요람에서 부담까지 초등학생들도 뭐 똑똑한 유치원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치적인 설명을 쉽게 하여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